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남해안에 이달 초부터 고수온이 이어지며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적조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경남 거제 중부 앞바다와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에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달 초까지 전남 해역에서만 관찰되던 적조 생물이 지난 7일 남해군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것입니다. 이후 양식장이 밀집된 통영 해역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제 조사에서 남해 미조면 해역의 유해성 적조 생물 코클로디니움 농도는 밀리리터당 5에서 16개체, 통영 욕지도 해역 코클로디니움은 밀리리터당 49개체가 관측됐습니다. 아직 어류 폐사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적조 생물 성장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경남 남해안 해역은 적조 생물이 좋아하는 25에서 29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적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조 개체수 자체는 앞으로 조금씩 더 이제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름에서부터 초가을까지. 적조에 앞서 진행된 고수온 피해는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동부면의 한 양식장에서는 어제 조피볼락 치어 10만 마리, 7천만 원어치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거제시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지금 나가거든요. 보고 이제 피해 접수를 시기를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고수온 추정입니다. 경상남도는 고수온의 적조까지 겹칠 상황을 대비해 황토살포와 물순환 어선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올해 여름 폭염의 기세가 부산 기상청의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열대야 현상이 거제에서 15일 등 1973년 기상관측 이래 41년 만에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남은 여름 동안 온열 질환 등 폭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광안리 해수욕장. 밤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폭염의 기세에 바닷가로 나왔지만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올해는 진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그러면서 자요. 올해 같은 더위는. 지난 밤 사이 부산의 최저기온은 26.3도. 지난달 25일부터 2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1904년 기상관측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열대야 일수도 25일로 평년 16.3일보다 9일 가까이 많습니다. 거제 15일, 양산 김해 14일 등 경남에서도 기록적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北위 상층은 티베트 고기압이, 중하층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고 있어 높은 습도로 인해 낮 동안 오르는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유례 없는 열대야에 밤에도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밤에는 신체가 휴식해야 하는데 이처럼 기록적인 열대야가 지속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그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학계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데이타임보다는 나이타임 온도가 훨씬 활발하게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밤 기온이 22도를 넘을 때부터 사망 위험이 커지기 시작해 25도일 때 1.12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대야도 한낮 폭염과 같은 특보 체계를 만들어 가동하고 기준 온도도 현행 25도보다 낮추는 한편 열대야 온열 질환 예방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가 오늘 성명을 내고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였다며 낙동강 보수문을 개방해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김해 대동면에서 합천 덕곡천까지 낙동강 모든 구간 녹조가 창궐했다며 보수문을 전면 개방해 유해 남조류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댐과 보의 비상방류 조치를 요청하고 고도 정수처리시설 운영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혈액 채취나 조직 검사 없이 침과 점액, 소변으로 암을 진단하는 꿈의 기술을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를 가려낼 정도로 정확도가 높은데
상용화되면 암 극복에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영상. 대장에서 점액을 닦아냅니다. 대장 내시경 케이블에 지름 1mm 정도의 바늘을 삽입하고 카메라가 종양 위치를 찾아 바늘에 점액을 묻힙니다. 바늘 위쪽은 분자 고유 신호를 1억 배 이상 증폭할 수 있도록 금을 나노 구조로 코팅한 것. 출혈 없이 종양 표면에서 닦아낸 점액을 분석해 대장암을 진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통은 물론 고가의 복잡한 장비 없이도 암을 검진하도록 장벽을 낮춘 겁니다. 선별 진단이라고 하는데 마치 코로나처럼 그렇게 침이나 이제 소변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 시기가 앞당겨지고. 침을 이용해서는 폐암 진단이 가능합니다. 침을 모으는 깔때기안, 금을 나노 구조로 코팅한 종이를 분광기에 넣으면 인공지능을 동원해 10분 안에 폐암 여부는 물론 몇 기인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췌장암과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환자 100명을 약 2시간 안에 암을 판별한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다량 신속한 암 검진이 가능해진 겁니다. 진단법에서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진단법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암 중에서는 췌장암이 될 수 있고요. 또 시냅스 병증과 같이 파킨슨이나 뇌전증 이런 분들, 아니면 자폐 이런 것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 센서 분야 권위지인 바이오 센서스 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에 게재됐으며 관련 특허가 국내와 미국, 유럽에 모두 10건 출원됐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멸치 권연망 수협 등 9개 수협으로 이루어진 수협 경남권역 해상폭력대책위원회가 오늘 통영 동호항에서 욕지해역 해상폭력단지 건설 결사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경남 남해안의 유일한 황금어장인 욕지해역에 해상폭력단지가 건설되면 해양 생태계가 교란돼 대규모 조업 장소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년째 표류하고 있는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의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오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5월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중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늘 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1조 원을 깎은 6천억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의 인도네시아 기술 이전은 6천억 원 범위 이내이며 인도네시아가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는 인니 측이 원한다면 협의할 수 있겠지만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7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3층의 관리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경찰청 대변인이 제38대 경남경찰청장으로 임명돼 오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북 청도 출신인 김 청장은 경찰대 9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과 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지냈습니다. 김병우 전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도시명 침수에 대비해 대용량 배수펌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분당 최대 배수 용량이 5만 리터로 기존 소방차나 일반 펌프보다 배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하도나 지하주차장 등 도시명 대형 침수 사고의 대응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추석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500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